네,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도 시장에 대한 힌트들 찾아볼 텐데요.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 함께 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보겠습니다. 주제 공개해 주시죠. 자, 맥도날드입니다. 예, 아침부터 배고프네요. 네. 자, 리오프닝 테마에서 신뢰할 수 있는 펀더멘털 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. 좋은 내용이네요.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?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리오프닝 테마가 잘 안 가요. 네. 그쵸. 그러니까 이게 기대 심리 대비 그쵸. 예. 잘 안 가요. 약간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작년부터 다 가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작년부터 그런 몇 번의 이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네네. 뭐 실망도 하고 기대도 하고 이런 반복된 효과로 인해서 생각보다 미국도 이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호텔, 리조트, 레스토랑, 뭐 항공 약간 좀 언더퍼폼하는 느낌이 있어요. 그럼 이 종목은 약간 레스토랑 쪽에 가까운 거겠네요. 예, 레스토랑 예, 가까운데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리오프닝 하면 솔직히 미국은 지금 리오프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냥 오프닝 된 거 아닙니까? 오픈이 된 거잖아요. 예.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왜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니고 예전처럼 이제 생활이 되면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가야 되는데 선순환이네요. 왜 안 되냐는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약간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. 어떤 신뢰요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가 봤을 때 네.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많이 사라진 게 왜냐하면 이제 계속 출렁출렁 거렸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안 가는 거 아니야? 아,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요. 이번에 안 약간 이런 느낌인데 결국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뭐 지수가 밀릴 때 같이 밀리고 이런 거보다 네. 그래 나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만의 실적으로 승부하겠어. 나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 생각해 봤을 때 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맥도날드라는 거. 그냥 완전 객관적으로 숫자로만 얘기하자 네, 이거군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네. 이제 가격 결정력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원재료가 올라도 네. 판가를 전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네. 돈 버내란 얘기죠.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간 확대해온 주주가치 환원 정책도 있고 또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만들어낸 브랜드 제품 가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. 그 하나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해서 어떻게 종목이 올라만 가겠습니까? 그렇죠. 쉴 때도 있고. 예, 쉴 때도 있고 조정받을 때 있을 때 예. 그럴 때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손절하는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한 숨고르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군요. 예. 혹은 뭐 밑에서 추매할 수 있는 그렇군요. 그러한 좀 이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물론 이제 이 종목 자체도 이제 계속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.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부담 요인은 있어요. 네. 사실 일단 러시아 쪽의 점포들은 폐쇄가 됐죠. 그렇죠. 폐쇄가 됐고 예. 이런 부분에서 비용 상승은 있겠습니다만 이미 중요한 건 시장은 이러한 악재를 알고 있다. 알고 있다. 그럼 된 거예요. 네. 모르는 게 문제죠. 결국 이제 악재가 터졌을 때가 아니라 악재가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했을 때 주가가 흔들리는 거지 예. 막상 악재가 터지면 시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주식 입장에서는 네. 이미 더 건너간 거죠, 악재는. 결국 우리는 이런 걸 선반영이라고 하죠. 그렇죠. 네. 많이 해석이 돼요, 이걸로. 네.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보게 되면 네네. 지금 미국 주식이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까? 그러게요. 금리 하나로 인했을 때 네네. 결국 그렇게 되면 뭐 리오프닝 뭐 아니면 뭐 원래 가치 성장 뭐 이런 어떤 테마로 나누기보다는 네. 결국은 펀디멘탈을 그러니까 센티멘탈이 아니라 펀디멘탈의 지표를 갖고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? 관점을 바꾸란 얘기네요. 네. 예. 결국 그러면서도 리오프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만한 종목이 없다. 라는 측면에서 맥도날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국에서는 이제 맥도날드가 상당히 든든한 그런 종목이다. 그래서 숫자로 말한다.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 될 텐데요. 그럼 국내에서도 이렇게 숫자로 말해줄 수 있는 종목도 있으면 좀 연결 좀 해주세요. 일단은 네. 지금 최근에 식품주들이 엄청 많이 움직였죠. 그렇죠. 예, 이거 테마적으로 움직였는데 예. 그나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한 두 종목. 동원 F&B. FMB.
이거는 이제 그 대체육식품과 좀 비욘드랑 좀 미국의 좀 비욘드 마트랑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네. 대체육 관련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식품주 오를 때 거의 오른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가 콩고기 한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되 그렇죠. 지금 상황에서 봐서도 이제 좀 안전한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풀무원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만두 사업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이제는 다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K-팝처럼 뭐 K-컬처를 좀 많이 선도하고 네네.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만두를 지금 최근에 2종을 출시를 하면서 제2의 비비고를 만드나 보죠. 네, 예.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안 쪽에서도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. 아, 결과가 나오고 있군요. 네, 그래서 약간 맥도날드와 같은 어떤 그러한 팬디멘탈을 갖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. 결국 이제 미국 전역에서 제가 볼 때는 소비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미국에서 좀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결국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. 이제 그런 부분에 가장 기초적으로 무게를 잡고 있는 종목 동무원, F&B 그리고 풀무원 좀 봐드렸고요.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자, 첫 번째는 맥도날드였었고요. 두 번째는 반도체로 훅 뜁니다. 예, 모르던 종목들 오늘 다 갖고 나오시죠. 예, 램 리서치. IT 제품의 소비가 둔화된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고요. 반도체 장비 수요가 둔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. 그러면 결국 램 리서치도 긍정적인 내용이 될 텐데 좀 자세히 보죠. 아, 지금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섹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. 네. 왜 안 가지? 숫자는 나오나 왜 안 가지? 네, 맞아요. 뭐 어제 발표 났지만 자동차 섹터도 그렇죠.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어닝 소프트 나왔죠? 네. 근데 주가는 참 힘들게 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매를 맞죠. 네네. 무슨 일이 생기면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어떤 특성에 좀 그런 거와 별개로 네. 사실 지수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음. 사실 미국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군요. 반도체 장비 수요는 되게 견고한 부분이 있어요. 네. 근데 좋은 이제 얘기죠. 결국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약간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서 상다르기가 나오더라고요. 거기다가 이제 그 공급망 이제 음. 병목 현상이 좀 더뎌지면서 네. 이뤄지면서 납품이 좀 지연되니까 매출이 자꾸 이제 이연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. 뭐 ASMR도 약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결국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뭐 3분기 지금 이제 약간 이게 회계연도가 다르긴 하지만 2022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. 컨센서스를 좀 소폭 하회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근데 컨센서스 대비 이제 매출 같은 경우가 약 한 4.5% 정도 하회하는 모습, 41억 달러가 좀 나왔는데 네. 결국 이제 장비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장비 리드 타임 증가로 이제 매출이 계속 이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송이 잘 늦어진다는 네, 거죠. 그런 것도 예. 있고 이제 결국 그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뭐 원재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. 이것도 좀 입고가 늦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은 풀로 돌아가고 있으나 그러한 이제 리드 타임들이 딱딱딱 맞지 않다 보니까 적절한 이런 측면에서 예. 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매출이 컨센서스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씩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.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일시적인 것이냐 네. 아니면 올라올 수 있느냐 그게 뭐 이런 궁금하죠. 부분을 좀 궁금한데 예. 확실히 IT 제품 수요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좋아진 걸까 나빠진 걸까랑 약간 퀘스천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네. 뭐 우리가 말하는 가전기기나 뭐 이런 걸 안 쓰고 아, 뭐 이전 이런 거- 이런 얘기 코로나 때랑은 다르게 이런 예. 게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버에 어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타버스나 이런 이거를 좀 데이터 구현하기 센터. 위하다 예.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있어요. 근데 결국 가격 결정력이 있는 거는 뭐 PC나 생활가정보다는 결국 데이터 센터, 그렇죠. 그게 큰 서버양, 예. 그리고 또 이제 웨이퍼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장비 수요는 여전히 줄지 않았다.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올 지금 제가 볼 때 웨이퍼 제조 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1,000억 달러 정도 좀 시장이 계속 형성이 돼 있다고 네네. 생각이 들고 있고 공급망 해송 시에는 뭐 1,00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이라고 합니다만 이 병목 현상이 언제쯤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.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경우지만 네.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러한 부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비 가격은
내리지 않고 있다. 그렇죠. 오히려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.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단가에 대한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시기만 맞아지면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래서 자, 예. 네. 그럼 국내 종목을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램리서치. 약간 IT 장비 쪽으로는 뭐 테스, 뭐 전공정 쪽에 이제 테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. 이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이제 원익 IPS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반도체 소재 움직이고 있어요. 예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안 따라가고 있는 이제 섹터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장비 쪽이에요. 장비 쪽. 네.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일단 기판이 먼저 움직였죠. 그쵸. PCB 쪽으로 해서 뭐 대덕전자부터 시작해서 움직였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소재 쪽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.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? 네, 장비. 아, 그렇죠. 그렇게 총 3가지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네. 소재나 이런 쪽을 좀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. 그럼 이제 장비 쪽을 공략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전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네.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많이 올려놨다 하더라도 여전히 싸다.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반도체 순환매 속에서 이번에 길목을 한번 잡아본다면 반도체 장비 쪽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공정 쪽에서 테스 그리고 원익 IPS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오늘 해서 잘 참고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.